굵직한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. 추적 20분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. 먼저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박지훈입니다. 그리고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아까 1부에서 잠깐 예고를 해드렸는데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얘기, 이게 이제 일단 개인 비리예요. 개인 비리인데 조사가 이렇게 왜 이렇게 제대로 안 됐느냐 이거잖아요 지금. 그렇죠. 감찰도 했었고 청와대 민정에서도 좀 인지를 했었고 했는데 왜 제대로 처리가 안 됐느냐. 그렇죠. 이게 핵심인데 어찌됐든 검찰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. 네. 그 혐의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. 뭐 크게 세 가지 혐의예요. 네. 뇌물수수죄하고 수뢰 부정처사죄 그리고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위반 세 가지 정도인데 네. 이 이제 금융위에서 국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뭐 사모펀드 금융정책국장이었나요? 정책국장이었습니다. 되게 중요한 직책인데 그렇다면서요. 예. 건설회사, 뭐 네. 사모펀드 회사, 또 창투회사, 창업투자자문사 이런 업체한테 최소 수천만 원 이상의 금원을 지금 받았다. 받은 거는 뇌물죄, 네. 받고 그 이후에 부정한 일을 해줬을 때는 수뢰 부정처사죄, 네.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을 대가성 없이 공무원이 받았을 때는 김영란법 위반이 됩니다. 예. 그 세 가지 범죄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입니다. 오늘 실질 심사하나요? 네, 오늘 오늘 하고 그럼 오늘 밤에 결정이 되겠네요. 근데 이 사건이 내일입니다. 네, 내일인가요? 네, 네, 내일이군요. 예, 죄송합니다. 갑자기 물어서 순간적으로 헷갈렸습니다. 예. 제가 오늘로 알고 있어요. 이 사건이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? 이게 꽤 들은 지가 오래됐어요. 유재수라는 이름 자체를.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이 뭐냐도 네. 조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 사건은 이렇습니다. 유재수 전 부산시장이 금융위에 재직 시절에 감찰 보고서가 올라갔습니다. 청와대로 금융위에서. 청와대로. 네. 그래서 청와대 민정에서 감찰을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감찰을 하는 도중에 이분이 국장을 그만두고 네. 국회로 갑니다. 그러니까 국회 전문위원으로 예. 그렇죠. 그래서 사건이 그 내부적으로 이제 종결이 된 거죠. 왜냐하면 청와대 민정은 공직자만 이제 그 감찰을 하는 거니까. 근데 이 사건을 둘러싸고 누가 감찰을 중단시켰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됩니다. 그게 이제 김태우 전 수사관이 네, 그렇죠. 나오면서 얘기를 한 거죠. 네, 폭로를 그렇죠. 한 거죠. 그래서 자기가 청와대가 몇 건의 감찰을 임의적으로 중단시켰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건으로 이 유재수 네. 전 부산시장 건을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그 후에도 그래서 청와대가 이걸 왜 중단시킨 거냐, 네. 왜 감찰이 안 된 거냐, 이렇게 설왕설래가 있다가 네. 조국 전 장관 국면이 도래하면서 이제 검찰이 수사에 돌입을 한 거죠. 그래서 이게 그러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? 이 감찰을 그때 민정수석이었던 네. 조국 전 장관의 주도로 중단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금 분위기를 피우고 있는 거죠. 일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. 근데 이 부분이 예. 검찰에 고소 고발이 된 이 상황이 2월 달이에요. 아, 오래됐네요. 예, 유재수 조사해달라고 고소 고발이 됐고 이 정도로 뇌물 사건이라면 사실은 조사가 그 당시 바로 돼야 되거든요. 네. 압수수색 가가지고 바로 증거 확보한 후에 얼마 안 돼서 영장이 청구되든 되었어야 되는데 네. 너무 지난 지금 10월 달까지 지난 상황에서 11월 이후에 지금 압수수색을 하면서 증거를 확보해서 영장이 청구됐는데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는 조국 수석에 대한 문제도 그런 조국 사태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. 지금 우리 김한 기자 언급한 것처럼 조국 국면이 지금 끝나가는 상황이에요. 예.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 상황은 좀 불투명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그때 무슨 눈 감아줬다 이러면 구속영장을 그걸로도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좀 뒤늦게 시작했다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. 이게 이제 두 가지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이렇게 늦어진 게 네. 유재수 부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 정권에서. 그래서 이렇게 수사를 못했다. 그럴 수도 있죠. 라고 이제 생각하는 쪽이 있는 것 같고, 한쪽에서는 별거 아니라서 그냥 놔두다가 이게 조국 장관 사태 이후에 이게 중요한 인물로 부각이 돼버렸다 갑자기. 그 두 가지 측면이 다 각각의 설득력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유재수 전 부시장이 이제 노무현 정권 시절부터 청와대 근무를 했었고, 그래서 그 보수지나 이런 데서는 노무현 대통령하고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분이 있는 인물인 것처럼 이제 묘사를 하고 있고, 그리고 청와대 쪽에서는 감찰을 했는데 공직자 신분을 벗어났고, 그리고 지금 이거를 좀 봐야 돼요. 말씀하신 대로 2월달에 고발이 됐고 검찰이 처음에 특가법상의 뇌물수수를 적용을 하려고 했습니다.
그러니까 사건을 좀 그랜드하게 본 거죠. 예. 그러니까 볼륨이 있다고 본 거예요. 특가법이면 3천만 원 이상이라고 구속 사안이죠. 거의. 예. 예. 근데 어제 이제 그 나온 영장에는 영장에 그 특가법상의 뇌물수가 아니라 형법상의 뇌물수가 적용됐습니다. 액수가 좀 모자랐군요. 액수가 적은 거죠. 그러니까 여러 건이 있는데 예. 특가법을 적용하려면 3천만 원이 한 건이라도 3천만 원이 넘는 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건이 지금 없는 거죠. 지금 현재까지 합해서 3천이 아니었어요? 합해서 3천이 아닙니다. 그래요? 한 건이 3천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? 그래서 수억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이제 검찰이 확인하고 있는, 물론 이제 수사 과정이니까 전체적인 내용들을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보면 애초에 검찰 이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수사를 시작했을 때 봤던 측면보다는 사건 규모가 크지 않다. 물론 죄가 없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. 예. 그 측면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측면을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는 거죠. 하나는 유재수 전 부시장이 워낙 세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고, 또 하나는 그거 별거 아니었는데 이렇게 지금 너무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, 또 이 측면도 지금 현재 있는 거죠. 그런데 지금 좀 약간 문제는 그때 이제 감찰이 올라가고 사표를 냈잖아요. 그렇죠. 유재수 네. 그 당시 국장이 사표를 냈는데, 사표를 내도 금감위 차원에서는 뭔가 조사를 해갖고 징계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. 왜 그 과정이 안 이루어졌을까? 여기에 대한 약간 의구심이 있는 거 그 아니에요? 부분은 만약에 지금 영장이 발부가 되고 혐의 사실들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. 금액이 크거든요. 업체가 최소 4군데에 수천에서 뭐 5천에서 3천 몇 천까지 된다면 실제로 그런 비위 첩보가 들어왔었고 일단 사표를 냈다 하더라도 조사가 진행됐어야 될 부분이에요. 그 부분이 지금 아마 핵심 같아요. 이번에 영장이 나온다면 그때까지 다 들여다볼 겁니다. 왜 중단했으며 왜 청와대에서는 그걸 그만했느냐. 이런 부분까지 다 들여다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그게 그걸 왜 중단했는가와 관련된 사람들을 보면은 첫 번째는 금융위 최종구 위원장 그리고 김용범 부위원장 전 부위원장이죠. 지금 차관인가요? 차관입니다. 그렇죠. 그 두 사람이 금융위 쪽에 있고 청와대 쪽도 있잖아요.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있고요. 그 당시 이인걸 특검반장. 특검반장. 그 4명이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.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조국 수석이 나오는 거고요.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나온 얘기는 없나요?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서? 이런 어제 이제 이인걸 박영철이 다 조사를 받은 걸로, 참고인 조사를 받은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. 이들도 의아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왜 이 조사를 하다가 많은지. 근데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형식 논리상의 명분은 그런 거죠. 그러니까 국장을 그만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민정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만두고, 청와대에는 논리를 세울 수 있죠. 그래서 이제 중단했다 이렇게.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비위 혐의가 명확했으면 의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, 수사 의뢰를. 수사 의뢰를 하든가 금감위에서 하든가 뭐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, 그 부분의 대목은 지금 이제 수사로 규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, 어쨌든 당시 청와대 라인들도, 그러니까 이 보고 라인들도 좀 의아한 점이 있었다. 이게 중단되는지 이런 거고요. 그 부분은 아직 그 공백으로 남아 있는 거군요. 그렇죠. 지금 수사가. 그리고 금융위가 왜 판단을 하지 못했냐라는 부분에서는 간헐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, 금융위에서는 이 비위 사실 자체를 별로 심각하게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요? 그러니까 옷을 벗는 정도. 수준으로 금융위가 문제가 있구만요. 봤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이제 사실 돈이 오간 거 관련해서 많이 좀 봐야 될 부분이 꽤 있어요. 어떤 뇌물이 무조건 되는 게 아니거든요. 공무원이 돈을 받는다 해서. 직무상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죠.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뇌물죄가 되는 거고요. 근데 지금 2016년 9월부터는 직무상 뭐 대가 관련성 없어도 적용되는 게 있죠. 김영란법.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니까 그런 것들을 3개 정도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뭐 정말 뭐 주무꾸구식이 아닌 이상 금융위나 청와대에서 그만한 거는 아마 뇌물 쪽보다는 김영란법 정도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2016년 9월 이전에 문제는 사실 거론하기 어렵거든요. 법이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 그냥 표현이 무마라 그만뒀지, 뇌물이 뭐 확실했다면 그만두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, 사실은. 근데 지금 아마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이 뉴스 보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, 계속 뭐 검찰의 수사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, 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박형철 비서관이 조국 수사과 관련된 발언을 진술을 했다. 뭐 그렇게 검찰 쪽에서 흘러나온 기사들이 좀 있습니다. 조국 뭐 윗선에서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. 뭐 이런 기사들도 있고요. 이거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거로 볼까요? 이거 뭐 알 수는 없지만은 참 이게 제일 궁금한 거긴 해요, 사실. 검찰은 참 조국 참 구속시키고 싶은 것 같아요. 이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.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? 구속보다는 조국
전 장관에 대해서 뭔가 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. 원래는 10월 달에 조사가 종료되고 네. 불구속 기소로 끝날 지금 상황상은 네. 지금 드러난 거는 뭐 공직자 윤리법 위반 뭐 그 정도 뭐 조금 더 되는 그 정도로 보이는데 네. 그 불구속 기소를 해야 되는데 뭔가 그거는 좀 부족하다.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쨌든 간에 박형철 비서관이든 뭐 인걸 반장이든 네. 이런 사람 입을 통해서 뭔가 조국 수석하고 전 수석하고 네. 연결이 되는 것을 지금 조금 좀 듣고 싶어 하고 또 듣고 싶어 하는 게 사실 또 언론에 잘 나와요.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술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은 뭐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. 어차피 제일 높은 자리는 민정수석 자리거든요. 또 그 당시 민정수석이었고 네. 검찰의 어떤 저는 그냥 바램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. 어쨌든 뭐 그거는 수사 결과가 좀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이건 욕할 게 아닌 게 예. 특수수사는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. 예. 이거 뭐 그렇다면 막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. 민정수석이 이렇게 무말했을 것이다. 민정비서관을 시켜서 뭐 그런 무말했으면 직권남용 내지 직무유기가 되는 거거든요. 그것을 찾아내는 과정을 먼저 그림 그려놓고 찾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검찰이 뭐 잘못한다고 좀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뭐 수사 방향을 그쪽으로 잡았으면은 그렇죠. 사실관계를 파악하면 되는 거잖아요. 그 과정인 거죠 지금. 예.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목인 것 같은데요. 이게 이제 언론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이 그림이 뭔지를 다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 그림의 끝이 결론이 어떻게 나야 되는 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부분으로 언론을 맞춰가고 있는 거죠. 왜냐하면 그 그림 방향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 너무 이제 명확해 보이니까 그거는 유재수 이 부시장의 개인 비리 문제가 아니라 유재수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발각하고도 왜 이것이 무마됐는가 네. 이 부분이 결국 수사고 그러면 그 라인은 말씀드린 대로 박형철, 이인걸, 백원우, 조국 그러니까 이 라인 네 라인이니까. 명밖에 없는 거거든요. 이 네 명 어디선가 지시가 있었겠죠. 왜냐하면 김태우가 뭐라고 김태우 전 감찰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. 윗선의 지시로 중단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네. 그 윗선이라는 건 김태우의 위는 이 네 명밖에 네 없는 명. 거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 이 네 명 중에 누군가 그러면 여기서 뭐 누가 관련됐으면 어떤 사람들이 연루자겠다. 예를 들면 조국이 지시를 한 거면 어떤 사람이 연루자겠다. 이런 이제 그림들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. 근데 그걸 좀 넘어가는 기사도 있어요. 중앙일보가 쓴 기사인데 감찰 무마가 조국 윗선에서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. 물론 이게 약간 신빙성은 모르겠어요. 왜냐하면 기사를 읽어도 아주 구체적이진 않아요. 이게. 검찰하고 언론도 다 조금 그림을 그리잖아요. 그림을 많이 그렸네. 바램이라고 하나요? 네. 그 윗선이 뭐 하나밖에 없는데 뭐 둘인가요?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거는 어쨌든 뭐 여기까지는 이제 아직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조국 수석이 어떤 지시나 연관성이 있느냐를 밝히는 게 검찰 수사의 마지막 그림일 것이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2월 달에 검찰 고발이 들어갔을 때 그 무렵에 압수수색을 했고 그 무렵에 다 진행이 됐다면 사실 이 정도로 문제를 삼지는 않았을 거예요. 근데 그때 안 하다가 지금 하는 게 계속 그거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. 조국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.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? 그 윤석열 총장이 그 이후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총장이 바뀌었잖아요. 그 총장이 지시하는 것도 웃기죠. 이 정도 사건이면 알아서 부장이나 특수부가 그런 거 찾아내라고 하는 특수부거든요. 네. 그때는 특수부가 많았었고 지금은 좀 많이 사라졌지만 특수부나 뭐 중앙지검장이나 이렇게 했었어야 될 부분이었죠. 알겠습니다. 뭐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. 김한 기자 더 하실 얘기 있을 것 같은 표정으로. 아니에요? 김한 기자 밖에서는 말을 얘기 많이 했었는데 방송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입을 다무셔가지고. 근데 사실 아직 저희가 추측 얘기하기 조금 알겠습니다. 너무 애매하니까. 추측하면 안 돼요. 그죠? 요 정도까지만. 영장 발부되냐 안 돼? 그걸 보고 이제 더 얘기해야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영장 발부되면 다음에 한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박지훈 변호사,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였습니다.